사람들은 흔히 돈을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 일을 하며 위기를 넘기며 한계 앞에서 버티며 단 하나의 진실을 더 빨리,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모았다가 잃을 수 있고 사업은 성공했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직접 손에 흙과 기름 냄새를 묻히며 도시의 소음과 중장비의 울림을 들으며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공사판에서 만난 용접공 1명, 해외에서 만난 기술자 1명, 사무실에서 밤새 함께 계산서를 맞추던 직원 1명, 그들의 존재가 돈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막대한 자금난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철근값은 치솟고 인건비는 늘어나고 은행은 당장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 옆에 단단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거창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나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옆에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사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해봅시다.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습니다. 사람은 힘든 순간에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공도 실패도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해외로 첫 계약을 따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환경도 모든 것이 낯설고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막바람이 뜨겁게 밀려오고 회의실 공기는 건조하게 무겁고 상대방은 쉬지 않고 조건을 바꾸며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자리에 함께한 2명의 직원이 밤새 자료를 준비하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왔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마디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나는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의 뒷심이 없으면 어떤 전략도 힘을 잃습니다. 사람의 신뢰가 없으면 어떤 계약도 무너집니다. 사람의 의지가 없으면 어떤 계획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사람을 선택할 때 가장 신중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길이 열리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길이 막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누구와 위기를 맞이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닌 분위기입니다. 눈빛이고 태도이고 에너지입니다. 돈은 숫자로 셀 수 있지만 사람은 분위기로 느껴져야 합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불평 대신 해결을 말하고 핑계 대신 방법을 찾고 두려움 대신 용기를 건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인생을 지키고 싶다면 돈을 모으기 전에 사람을 보라.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며 잘 선택된 사람 한 명이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다음 2부에서는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사람, 흔들리는 기준을 바로 세워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중요한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잃고 다시 얻고 또 떠나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에 이르렀습니다.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의 기준을 바로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흔들릴 때 길을 보여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멈추게 해주고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한 발 나아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준이란 단순한 조언이나 격려가 아닙니다. 기준이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눈앞에 이 당장의 거래, 즉각적인 성과에 흔들리기 쉬웠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만 눈 감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타협은 다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해야 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협은 언제나 달콤하게 시작해서 쓰디쓴 결과로 끝납니다.
저는 한 공사 현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가 있습니다. 해외 고객이 일정 단가를 맞추기 위해 품질을 낮추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자금 압박이 심했고 그 계약 하나가 무너지면 직원들의 월급조차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있던 한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우리 방식이 아닙니다. 이 정도 낮추면 사고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지켜온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란 이런 겁니다. 돈보다 앞에 놓여야 하고 위기보다 단단해야 하며 타협보다 강해야 합니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이 무너질 때 붙잡아줍니다.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기준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기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 여러분도 흔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의 온도와 리듬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곁에 두는 첫 번째 사람은 반드시 기준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기준을 지키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이 더 큽니다. 그들은 불평 대신 책임을 택합니다. 그들은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양심을 먼저 봅니다. 그들은 돈보다 신뢰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그 엔지니어의 한마디 덕분에 그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당장은 힘들었습니다. 회사는 한동안 흔들렸고 나는 많은 비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해외 고객이 다시 우리를 찾았습니다. 당신들은 기준을 지키더군요. 우리는 그런 회사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준을 지키면 결국 기회는 돌아옵니다. 기준을 무너뜨리면 돈은 잠시 들어오지만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 사람은 인생의 방파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파도에 흔들릴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 올바르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3부에서 인생을 끝까지 밀어주는 두 번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곁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귀찮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잠든 능력을 깨우고 숨어있던 힘을 끌어올리며 스스로도 몰랐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평생 많은 위기와 기회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편안함만 남고 익숙함만 쌓이고 안전함만 반복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줄 때, 밀어붙일 때, 불편한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젊은 시절 나는 한 일본인 중개인을 통해 해외 자재를 들여오는 큰 거래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는 이미 여러 거래를 성공시키며 자신감이 넘치던 때였고 주변 사람들도 이번도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중개인은 나를 쓱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당신은 너무 자기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바뀝니다. 당신 방식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애써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늘 하던 방식대로 결정했다면 이 항목을 놓쳤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나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건 아주 작은 조항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이 전체 비용 구조를 흔들고 나아가 회사의 재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주변에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놓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성장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아직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를 깨뜨리는 사람은 불편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다시 생각하라고 말하는 사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얕보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늘 맞장구만 치는 사람, 여러분이 틀렸을 때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여러분의 안일함을 그대로 놔두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편안함 속에서 무너지고 도전 속에서 강해집니다. 나는 수많은 현장을 돌며 깨달았습니다. 성장을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한 번 더 점검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킵니다. 저는 그 일본 중개인 덕분에 큰 위기를 피했고 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내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나를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편함을 주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4부에서 평생의 위기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세 번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단 한 문장으로 답합니다. 위기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앞에 나서지도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구합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만 요란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는 조용히 여러분을 지켜보고 필요한 순간을 정확히 알고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수많은 사업을 했고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배가 건조되기 전에 계약금이 밀리기도 했고 해외 고객이 갑자기 조건을 바꾸기도 했고 금융권이 등 돌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중동 현장에서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사막의 공사 현장이었고 폭염과 모래바람 속에서 크레인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단순한 고장이라면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 장비 하나가 멈추는 순간 전체 공정이 멈추고 수천 명의 작업자가 대기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상 하루가 늦어지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모래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본사에서는 상황을 조급하게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지독한 뜨거움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보던 한 엔지니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과묵한 사람이라 평소에 앞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에서도 조용했고 술자리에서도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절박한 순간에 그는 누구보다 단단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좋다, 해보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장비에 다시 뛰어들어 모래와 바람 속에서 몇 시간을 버텼습니다. 정비 매뉴얼에 없는 방식도 시도했고 필요한 부품을 현장에서 즉석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낮이 지고 밤이 올 때쯤 그 거대한 장비가 마침내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그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그 순간 단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단 한 사람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의 과묵함 속에는 책임이 있었고 그의 결단 속에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우리는 손실을 막았고 공정을 정상화했고 고객의 신뢰까지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말이 요란한 사람이 아니라 위기에서 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이 사람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위기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책임을 피해 달아나지 않습니다. 계산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잡아줍니다. 먼저 들어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평소에 웃으며 곁에 서 있는 친구와 위기에서 옆에 서 있는 친구입니다. 전자는 많지만 후자는 드뭅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을 지키는 사람은 후자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는 순간에도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의 실수에도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무너질 때 옆에서 일으켜주는 사람, 이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명함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인생을 대하는 진정성으로만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무너지고 함께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오부에서는 이 세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고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세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든 조직을 운영하든 가정을 꾸리든 결국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못 보면 평생을 흔들고 사람을 제대로 보면 인생이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말투를 받고 눈빛을 받고 위기에서의 행동을 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평소 말보다 위기에서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위기에서 말이 많아지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행동합니다. 누군가는 핑계를 찾고 누군가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야 할 첫 번째 기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움직이는가?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계약이 틀어지면 얼굴이 사라지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일이 커질수록 조용히 뒤로 빠지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책상 위 도면을 들고 뛰어나가는 사람, 누구보다 먼저 장화신고 진흙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 둘은 말투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위기에서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위기에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평소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다 속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제가 젊을 때 어느 금융기관을 찾아가 자금 문제를 상담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려면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을 마련하려면 신뢰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은행 측에서 매우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나를 오래 알고 지낸 담당자도 분위기를 살피느라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점점 불리해졌고 나는 불편한 자리에서도 태연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은행원이 서류를 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다시 검토해보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높은 직급도 아니었고 영향력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내게 길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남들이 눈치를 보며 침묵할 때 그는 작지만 용기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자금 조달의 실마리가 되었고 나는 그 사람과 이후에도 긴 신뢰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흔들릴 때 어떤 표정을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등을 돌리는지 아니면 조용히 손을 내미는지, 이것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준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사람은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실패에는 위로를 보내기 쉽고 누군가의 성공에는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은 그 마음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제가 자동차 공장을 세울 때였습니다. 주변에서는 한국에서 자동차를 직접 만든다고요? 불가능합니다라며 우려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지인들조차 나를 보며 걱정을 넘은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묵묵히 내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믿습니다. 꼭 해낼 겁니다. 그 한 문장은 나에게 에너지가 되었고 그 사람의 믿음은 나의 선택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첫 번째 자동차를 내보냈을 때 그 사람은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해냈습니다, 사장님. 여러분, 이런 사람은 평생 곁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성장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 인생의 방향을 함께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생을 함께할 때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잠시 스치는 인연은 누구나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파도를 함께 넘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사람을 보는 기준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새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한층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해지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6부에서는 이 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인간관계의 원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법은 배우지만 좋은 관계를 지켜내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갈등이 생겨도 흔들리고 조금만 오해가 생겨도 멀어지고 조금만 의견이 갈려도 등을 돌립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오래가는 관계에는 반드시 공통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면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원칙을 잃으면 관계는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평생 곁에 둘 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첫째, 여러분이 먼저 선을 지켜야 합니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말투에서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회의실에서 일본의 한 중견기업 대표를 만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만한 태도로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현대가 자동차를 만든다고요? 그건 너무 큰 꿈 아닙니까? 그는 웃으며 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기업이 할 수 있을까요? 그 말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나는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맞서면 관계는 불필요하게 틀어지고 감정으로 숨으면 관계는 주도권을 잃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선만 지켜냈습니다. 그 선이란 상대가 예의를 잃어도 내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고 상대가 나를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은 주고받음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더 많이 줬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상대는 원수가 되고 마음속에서는 상처가 자랍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했고 그들과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충돌이라고 해서 관계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우리 둘 중 누가 더 많이 줬냐를 따지는 마음입니다. 저는 한 번은 미국 출장 중 현지 엔지니어들과 기술 검토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술팀은 서로의 방식이 달라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날 회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내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너무 많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방식만 주장합니다. 그 말에는 억울함과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틀어진다. 주고받으면 시간을 놓고 보면 언젠가는 맞춰지는 법이다. 실제로 그 프로젝트는 몇 달 뒤 미국 팀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큰 도움을 요청해 왔고 우리는 기꺼이 협력했습니다. 결국 두 팀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고 그 엔지니어는 나중에서야 내 말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주고받으면 하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일주일로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통틀어 보면 균형은 반드시 맞춰집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이 균형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원칙은 서로의 침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이 많을 때가 있고 말이 적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많은 사람이 관계가 멀어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신뢰하는 관계는 말이 줄어들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외 바이어는 사업 확장 때마다 전화를 걸어 한참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저는 말했습니다. 조용하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사람은 조용할 때 더 많은 생각을 한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연락을 했고 오랜 고민 끝에 더 큰 계약을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침묵은 멀어진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고민의 침묵이었고
결정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침묵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들었습니다. 선을 지키고 균형을 믿고 침묵을 존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관계는 튼튼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7부에서는 이 세 사람과 함께할 때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의 길이 어떻게 더 멀리 뻗어가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곁에 둘 세 사람을 제대로 찾고 그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한 원칙을 지킨다면 인생은 전혀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업을 벌였고 수많은 실패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나를 끝까지 버티게 한 것은 건물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자금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 내 선택이 달라졌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멀어 보이지만 금방 끝나고 함께 가는 길은 느려 보이지만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진짜 믿을 사람 셋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질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흐트러질 것 같아도 정리되고 흔들릴 것 같아도 바로 서게 됩니다. 사람은 인생의 기둥입니다. 기둥을 제대로 세우면 집이 흔들리지 않듯 곁에 세 사람이 바로 인생의 기둥이 됩니다. 저는 어느 겨울 영하의 바람이 눈처럼 차갑게 깎아대던 새벽에 조선소 현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대형 프로젝트의 첫 배를 바다로 띄우는 날이었고 모든 기술진과 작업자들이 밤새 긴장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는 흙 묻은 장갑을 벗지도 않은 채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문장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한 문장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평생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장이 가진 힘은 엄청납니다. 그 말에는 책임이 있고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날 배는 처음에는 조금 흔들렸지만은 서서히 바다 위로 안정되게 떠올랐고 그것을 지켜보던 내 마음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같은 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곁을 지키는 순간,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변화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판단이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수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은 잘못된 조언, 잘못된 분위기, 잘못된 감정에서 옵니다. 혼자 판단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정확히 보입니다. 나는 해외 투자자와의 큰 협상 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상대는 끝까지 금액을 낮추려 했고 분위기는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재무담당 임원이 조용히 내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가치는 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중심으로 끌어당겼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협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의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흐트러지면 배는 길을 잃고 인생도 길을 잃습니다. 세 사람이 정확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변화는 더욱 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멀리 가고 싶다면 혼자도 아니고 모두도 아닌 딱 세 사람과 가라. 인생이란 건 필요 이상의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만족시키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길은 멀어지고 잡음이 많을수록 속도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진짜 세 사람과 함께라면 속도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밀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잡아당기는 사람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에너지를 갉아먹고 의지를 흔듭니다. 그러나 밀어주는 사람은 여러분의 걸음을 앞당기고 결정을 명확하게 하고 인생의 속도를 높입니다. 저는 평생 깨어있을 때보다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 사람이 내 곁에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조언하는 사람, 묵묵히 함께 걷는 사람, 그리고 결과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나는 더 멀리 가고 더 오래 버티고 더 크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큰 비밀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 그리고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서 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세 사람을 찾는 기준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원칙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8부에서는 그 세 사람과 인생을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인간관계의 마지막 철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지막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입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는 자격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나를 향해 모여듭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사람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마지막에는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인생은 이상하게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 곁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모이고 책임 회피하는 사람 곁에는 책임을 미루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신뢰를 지키는 사람 곁에는 결국 같은 결이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함께할 세 사람을 진짜로 얻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그 세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하루 종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삽을 들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주영아, 너는 지금 누군가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 현장은 늘 거칠었고 직원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남들에게 일을 더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삽을 들고 내가 먼저 신발에 진흙을 묻혔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도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책임지는 사람이 붙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성실한 사람이 붙습니다. 이것이 세 사람을 평생 곁에 두는 첫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음가짐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본심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 한번 실수하면 그 사람을 잘못된 사람으로 단정하고 누가 한번 도움을 주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천천히 판단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초반에 긴장해서 실수를 반복했고 어떤 엔지니어는 말수가 적어 무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누구보다 믿음직한 인물이 되었고 회사의 미래를 짊어진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인생의 계절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봄의 싹이 여름의 나무가 되고 가을의 열매가 되는 것처럼 사람도 시간이 지나야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음가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이 들어간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대가 쌓인 관계는 반드시 실망으로 끝납니다. 바라기만 하는 관계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리고 상대가 할 일은 상대에게 맡기겠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면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계산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우면 사람은 더 오래 머물러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버티기 힘들 만큼 기대가 쌓였거나 견딜 수 없을 만큼 계산이 얽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산을 내려놓으십시오. 바라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올 사람은 자연히 오고 머물 사람은 오래 머물고 떠날 사람은 조용히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가 흐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배신도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린 적도 있고 수십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갈 만큼 큰 배신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흔들렸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준 것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등에 칼을 꽂아도 누군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누군가 마음을 상하게 해도 누군가 가슴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다시 상처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감수한 사람만이 진짜 사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산은 결국 사람입니다. 돈보다 오래가고 성과보다 깊고 명예보다 따뜻합니다.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사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곁에 평생 둘, 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실패도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고 고난도 더 멀리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세 사람을 찾고 지키고 함께 걸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힘이다.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제 여러분이 그 희망을 선택할 차례입니다.